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전문의 최성환입니다. 요즘 상황에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딱인 게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무슨 뭐 정치인이나 뭐나 그런 관계를 다 떠나서 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예정이시죠. 어디 뭐 이민 가시거나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옛날부터 그런 일들은 많이 있어 왔고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가령 일본 제국의 이 강압적인 강탈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한제국이 없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 국적을 취득해야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지개님. 그중에서 단체 신채호님 같은 경우는 끝끝내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무국적자가 됐습니다. 물론 그 부분 자체가 무정부주의 계열이라고도 얘기는 하지만은 제가 옛날에 들은 뉴스로는 그러는 바람에 독립유공자에서 신채호 선생님은 빠지고 그 후손들은 결국 오랜 기간 동안 그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의 대접을 안녕하십니까 ALN님 받아오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라는 걸 자기 나라라는 걸 갖고 있지 못하다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이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에 와서 옛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남의 나라 국적을 따졌고 특히 제가 안녕하십니까 한송이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조금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하도 예민하게 모든 걸 보기 때문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왜 일본 놈들이 한국 사람을 욕할 때 조센징이라 그러죠? 조센징. 그렇죠? 조센징은 욕이고 강국구징은 욕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이동우님. 왜 그럴까요? 강국구징하고 조센징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 조선이 일본한테 망한 게 아닙니다. 조선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은 망한 적이 없어요. 조선은 망하지 않았고 망한 것은 조선에서 바뀐 대한제국, 즉 대한제국, 신한국, 그러니까 그쪽 구한국이죠. 구한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신한국이다. 새로운 한국이다. 대한제국은 구한국이다. 그 구한국 전에 있었던 나라가 조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센징이란 무엇이냐? 조선인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인이란 무엇이냐? 신한국인 또는 구한국인을 한국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일본인 보고 외인이라고, 외인. 우리는 왜 놈자라고 그러죠? 왜 놈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일본의 정식 이름인 일본이 아닌 일본의 그 전의 이름. 일본의 옛날 이름은 니폰, 일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니혼, 니폰, 일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왜였어, 왜? 왜인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
국적이 없는, 나라가 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조센징이라는 뜻은 조선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닌데 그 이유가 일본 애들이 봤을 때 너희들의 대한제국인 한국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아무런 그 어떤 존재감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작 조선인으로서 끝난 거다 하는 말이 조센징이 욕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강복증은 욕이 아닌 게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죠. 마치 조선이 일본한테 강타당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죠. 나라라는 게. 그렇다면 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한국을 부정하는 이 세력들 자체가 일본 놈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북한의 정통성, 김일성이 엉터리를 세운 소련이 세운 괴뢰 국가인 소련이 세운 괴뢰 국가, 그 다음에 소련한테 요구하다가 좀 사이가 나빠지니까 이제 중국한테 붙어 사는 그 괴뢰 국가, 정식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랑 지금 내전 중인 이 하나의 그 괴뢰 세력,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무장 공비 세력, 무장 공비 세력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북한이라는 곳인데 그 괴뢰 세력을 인정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나라 자체를 부정하려는 세력이 지금 준동하고 있고 그 세력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한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해봤냐. 충성 계룡도사님 감사합니다. 안 해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냥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거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문재인이처럼 아버지가 똑똑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데리고 왔으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문재인 아버지예요. 대단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디로 갑니까? 지켜야지.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집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뭐 외국어를 잘하고 외국에서 뭐 그 습관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민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가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전부 다 향수병 걸려 있잖아요. 한국에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떤 우리 조국 나라라는 게 이게 무슨 뭐 전체주의건 무슨 이상한 국수주의건 무슨 어떤 그런 식의 사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향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 고향을 송두리째 뺏어가려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 개새끼들을 그냥 보고 놔두고 그 개새끼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놀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나중에 화해가 돼서 살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이 독일 국민들이 화해해서 살고, 그렇죠? 일본 놈들하고 미국 놈들하고 화해해서 살고, 뭐 그런 현상들이 뭐 영국하고 프랑스가 뭐 워터루 전쟁에서 지고 뭐 난리 개판을 쳤지만은 그래도 뭐 화해해서 살긴 살더라고요. 나중에 살긴 살지만 이 심판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친일파 척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준동 세력, 대한민국 파괴 세력을 심판해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에 부제를 달았어요. 한국이 제일 좋으세요? 어떻게? 한국이 제일 좋은데 한국이 아니라 조선이 될 텐데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고려가 될 텐데 고려 연방이. 제가 내세운 게 이거예요. 잃어버린 5년. 왜 이준석과 이 유승민에 대한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과 의사인 제가 왜 잃어버린 5년을 들고 나왔느냐. 제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5년은 2016년 12월 3일부터 2021년 올해 8월 15일까지입니다. 8월 15일까지 잡은 이유는요. 문재인 도당이 문재인 집단이 갑자기
뭐 아무튼 막 밀리고 뭐 레임덕 보고 뭐 별일 다 생기니까 미국 눈치 보고, 아니 사실 미국 눈치 보는 거죠. 미국 눈치 보고 서구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8월 15일 날 사면을 하겠다고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참 웃기는 얘기죠. 무슨 사면입니까? 빨리 놔줘야지. 지금 강제 구금 상태인데 무슨 사면이야. 그러니까 2016년 12월 3일은 언제예요? 한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 어쩌자 뭐 하는 이상한 얘기가 나오던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 8월 15일, 올해 8월 15일까지를 제가 잃어버린 5년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이 화합과 양보, 그리고 이 반성의 시기에 반성. 제가 말이죠, 이 잃어버린 5년 동안 무조건 무죄석판 아니라 빨리 놔줘야죠. 이거는 감금. 제가 제일 화가 나고 답답했던 시절이 그 시절이에요. 2016년부터 올해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데요. 누구한테 화가 나 있냐면 그 문재인 도당한테 화가 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가 일당하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라는 그나마 남아있던 핵심 야당, 그나마 그 국회의원이 가장 많고 어떤 국가에서 세금도 보조를 받고 그 당원비도 받고 말이죠. 어떤 그 재력을 갖고 있고 국회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이 국민의당에 대한, 이 현 야당에 대한 분노심과 실망감 때문이지 문재인 도당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김님. 이거 빅텐트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홍준표 선생님이 사실은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빅텐트. 왜? 홍준표 의원이 밖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안 계셨죠. 빅텐트라는 게 빅이잖아요. 큰 건데 이 큰 걸 갖다가 자꾸 좁은 데다가 지으면서 이게 빅텐트다? 국민의힘이라는 그 땅에다가 빅텐트를 치겠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국민의힘의 제가 저 풍수지리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닌데, 제 풍수지리상 이 국민의힘 새누리당 무슨 당 이쪽 한나라당 이쪽이 이제 보면 지금 이제 그 기가 다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냐면은 풍수지리상 여기가 좋은 자리가 아니요. 여기가 이게 뭐가 틀 자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텐트를 쳤다가는 홀딱 망한다. 우리 지금 김문수 지사님 TV가 왜 강하고 신뢰감이 있고 진짜 볼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자유예요. 자유스러워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무슨 지침이 있어가지고 무슨 우리가 뉴스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무슨 기준을 정해야 된다, 뭘 준수해야 된다, 막 국민의힘이나 문재인 도당처럼 딴 얘기하면 막 쫓겨나고 딴 얘기하면 나쁜 놈 취급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서 참 그게 참 좋습니다. 받아들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유승민 선생님하고 이준석 우리 청년에 대해서 이 어떤 그 대선 후보감으로 아니면 훌륭한 인물로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는 것 갖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죠. 지금 빅텐트를 국민의힘 안에다가 치는 것은 풍수지리상 불길하다. 아무리 잘 지어도 요번 그 광주에서 무너진 그 조폭들이 개입된 그 건설 현장, 그 건설이 아니라 해체 현장처럼 무너질까봐 겁이 난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빅텐트를 칠 때 잘못하면 말이죠, 여기에 적군이나 빨갱이나 적군이나 오열 간첩들까지 포함시키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빅텐트가. 그러면 이 빅텐트를 어디에다가 쳐야지 마땅하느냐?
이 빅텐트는 국민의힘에다가 치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어요. 요번에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래도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이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습니까? 아니 뭐 그런 비판 많이 나오죠. 국민의힘이 자기네들이 잘해서 이긴 것 같고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저 건방져진다. 아 그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왜? 이 빅텐트는 안에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안철수 씨를 무조건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안철수 씨가 이상하고 바보같이 한 짓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보 같은 실수도 하고 뭐도 여러 가지도 했는데 사람이란 건 한 가지 일만 갖고 평가할 수 없잖아요. 요번에 단일화해서 이 문재인 도당들을 크게 혼내주고 놀라킨 사건은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빅텐트가 어디서 치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당 안에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씨하고 오세훈 씨하고 싸우고 나와서 안철수랑 싸우고 하는 그런 포맷을 취했단 말입니다. 성공했단 말입니다. 그게 희한하게 그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됐으면은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억해뒀다가 다시 써먹어야 되는 건데 그 좋은 방법을 금세 잊어먹어. 우리가 반성하고 이런 방법을 썼더니 성공했더라. 그러니까 다음번에 진짜 더 큰 선거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전법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가치가 우리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다 회수해. 우리가 다 가질 거야. 우리끼리 할 거야 하면 이건 나라 꼴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빅텐트는 국민의힘에 세우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자꾸 자랑이 아니죠. 그럼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얘기는 100% 맞는, 이 얘기는 100% 맞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거대 조직력과 아무리 쭈그러든 180석의 그 문재인 도당의 국회의원, 그 애들 다 국회의원 아니죠? 윤미향이 국회의원이에요? 간첩이지? 잡아가세요. 잡아가라고, 고소하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180명 말고 그래도 그나마 남아있는 이 국민의힘이 조직이 있고 당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자기는 나름대로의 자금이 충분하고 조직력이 있어요. 좋아요. 그건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조직력이 있고 봐. 내가 사업가인데 내가 사람 다 동원할 수 있고 판매 내가 다 맡아서 잘할 수 있고 말이지. 내가 물건 만드는 공장도 있고 아는 사람도 윗선도 많고 말이지. 선전 광고비도 내가 낼 수 있어. 내가 낼 수 있으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 무조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건방지게 굴면 안 돼. 왜냐면요. 국민의힘은 마땅히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자금과 조직력을 빌려주는 역할을 해요. 대여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 이상을 하려고, 그 이상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반문재인 및 중공 시진핑 세력하고 이 종북 빨갱이 세력을 국민의힘 혼자서 맞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무슨 국민의힘을 아껴서 야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건방지게 굴지 말라 이 뜻입니다. 왜냐? 불행하게도 말이죠. 불행하게도 아무리 제가 믿어주고 싶어도 말이죠. 여태까지 계속 투표도 그렇게 해갖고 제가 지지를 했어요. 지지를 했지만 그거는 그 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는데 기여하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서 내가 안심하고 이 나라에 살 수 있고 진짜 사랑하는 내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이 당과 이 조직을 제가 지지했던 거지 사실은 좋아서 지지했던 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걱정이 되는 게 아무리 믿어주고 싶어도 과연 국민의힘이 이번 큰 대사를 해낼 수 있을지 저 스스로 곰곰이 되씹어봅니다. 되씹어보고 또 씹어봐요. 국민의힘 당이 투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투쟁력이. 좋다 이거예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뭐냐? 군수 물자 대주고, 물자 대주고, 수송기, 수송 트럭, 또 총, 대포, 무기, 포탄, 다 대주라 이거예요. 다 대주는데, 싸우는 거는 너희들이 싸움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이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바로 빅텐트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령관도 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애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대빨갱이, 대중공, 공산당, 대북한 괴뢰 정권을 향해서 싸우는 이 애국 국민 군대, 이 군대 사령관은 국민의힘의 당에서 맡으려고 하지 말라. 이 경고입니다. 무조건 집니다. 이렇게 하면. 전투는 우리가 합니다. 2022년 3월이 지나면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동북아시아에서 영영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 굴러가니까 오늘도 내가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니까 말이죠. 버스 타고 오면서 전철 타고 오면서 보면은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래요. 정치에 관심 없어.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게 넌더리 유도예요. 맨날 하는 얘기가 이념 싸움만 하고 앉아 있고 세월호 8.15 4.3 제주 사건 그것만 하나 해도 보세요. 그게 무슨 약점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원희룡 국민의당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고 진짜 귀한 인재예요. 아주 필요하고 진짜 대단한 인재예요. 근데 이 인재가 제주 4.3 사건하고 제주 사람들한테 이 문재인 도당의 이 머리싸움, 요상한 이 머리싸움, 무슨 보상과 명예를 되돌려주겠다는 요상한 명예싸움에 휘말리게 만들어서 벌써 원희룡을 병신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원희룡은 제주도 사람들 말 들어야죠. 그렇죠? 안 듣고서는 정치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부터 제가 대구 11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유공자의 따님이 박근혜 씨라 그랬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마구 헷갈리는데 사람 병신 만드는 건 금방이에요. 완전히 또 이게 인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이 국민의힘의 무조건적인 주도와 국민의힘 당내에 설치하는 빅텐트 무용론, 즉 그 빅텐트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커다란 이유는 두 가지이다. 여러분도 지금 벌써 댓글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계룡산 도사님께서는 딱 바로 그냥 정확히 짚어주셔서 제가 항상 계룡산 도사님 계시면은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계룡산 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적으나마 제가 방송하는 걸 봐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저는 느끼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마누라만 매일마다 가서 괴롭히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유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진짜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앞서 말한 잃어버린 5년 내내 국민의힘 당이 문재인 일당과 제대로 된 싸움, 제대로 된 전투를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붙었습니까? 아니, 옛날에 이 종북 빨갱이 이 집단들이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 달려들 때 막 그 개같이 미친 무슨 병? 광우병 아니라 광견병 걸린 개처럼 마구 달려들고 물어뜯고 하는 걸 갖다가 여태까지 여러분 기억 안 나요? 게다가 별별 이상한 수작을 떨어가지고 이 보수 우파를 갖다가 무너뜨린 거 기억 안 납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이 이 5년 동안 한 업적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라도 대보세요. 뭐 했어요? 사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뭐 했어요? 있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그쪽 사람들은요.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우리 당인가? 뭐지? 세기와 더불어 무슨 당이지? 세기와 더불어민주당인가? 아, 더불어민주당이구나. 죄송합니다. 명칭은 좀 바꿀게요. 세기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구나. 더불어민주당 애들 앞에서 제대로 뭐 큰 소리 한번 치는 것 같다가 사건 생겼을 때 얘기하다가 한 번 하고 쑥 들어가 버려. 쑥 들어가. 숨어.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그냥 문재인 얼굴만 봐도 무서워. 임종석 얼굴만 봐도 무서워. 조국 얼굴만 봐도 무서워. 윤미향만 봐도 막 무서워. 발발발 떨어. 심지어는 윤미향 남편인 김삼석이 한테서까지 막 발발발 떨어. 이런 것들이 무슨 전쟁을 해? 무슨 전투를 해?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여태까지 계속 5년 동안 본 적이 없어. 한 일이 없어. 두 번째. 게다가 그 나머지 조직이 남았으면 똘똘 뭉쳐야 될 거 아니에요. 똘똘 뭉쳐서 문재인 도당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 안 합니까? 그 생각 안 하고 있어. 나 진짜 정치인이야말로 참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해요. 정년도 없어. 그 다음에 슬슬 뭐뭐 하다가 보면은 말이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집권을 하건 집권을 안 하건 정치인은 먹고 살아. 그래서 굳이 정권 교체에 바람이 없다.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권 교체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다. 차분오열하는 모습만 보여왔어요. 여태까지도 당 안에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 잔혹하고 단단하고 대한민국의 전 분야, 우리 대한민국의 전 분야를 살금살금 야금야금 갈금갈금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부터 얘기했죠. 저번 편에 김대중이가 2000년 8월 15일 자기 대한민국의 광복절 8.15 연설문에 그 연설문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써줬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집단 리기주의라는 중법칙을 무시한 게 버젓이 올라오냔 말이에요. 대통령 문건에. 이번에 똑같잖아. 그 P4G 회의에 능라도가 여의도 대신에 등장하는 거. 살금살금 야금 모든 분야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쉽게 보세요. 학교도 다 빨갱이야. 전교도 빨갱이야. 학교도. 출판계, 문화계, 예술계, 영화계 다 빨갱이야. 심지어는 말이죠. 이제 학교, 방송, 문화계, 외교까지 빨갱이가 됐. 마지막 남은 게 군대인데, 대한민국 군대인데, 대한민국 군대 지금 전쟁 나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북한하고는 싸워서 이겨요.
제가 보장합니다. 북한하고 제가 사실은 정치가 의사지만 밀리터리 덕후예요. 덕후는 일본 말이지만 밀리터리에 대해서는 이 엄청나게 이 국방 상황에 대해서는 전 세계 국방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북한 군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북한 애들을요, 그래도 우리나라 군대는 아직도 실탄 사격하죠. 예비군도 실탄 사격합니다. 연습합니다. 예비군도 실탄 사격 연습합니다. 수류탄 던지는 것도 연습하고. 근데 북한 애들은요, 실탄 사격 연습을 안 해요. 왜냐? 실탄이 재놓은 것밖에 없어서 실탄 사격 연습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평양에는 실탄이 없어요. 평양에 실탄을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역적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옛날에 리용호라는 북한의 장군이 실탄 7천만 발을 가지고 몰래 평양 시내로 잔입을 했다가 역적죄로 바로 사형을 당합니다. 왜냐? 평양 안에 군대가 이 무기를 갖고 있고 거기에 실탄까지, 총알까지 갖고 있는 것을 김정은이가 용납하지 않아요. 두려워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 정도로 훈련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괜히 대단한 것처럼 그러죠. 북한에서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제한돼 있어요. 한국하고 붙으면 그냥 져버려. 하지만 북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잠드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사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지금 싸울 일은 없겠지만 러시아가 중국은 지금이라도 싸울 가능성이 있고요. 잘못하면 일본하고도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벌써 중국화 됐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미국 허락 없이 벌써, 스가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 군대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서 출동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진짜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일본 자위대는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뿐이지 지금 일본 헌법상 일본 군대가 전투를 위해서 해외로 파병될 수가 없어요. 근데 스가가 그런 얘기를 그냥 멀쩡하게 한다?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일본 헌법은 바뀔 것이고 일본 자위대는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육군을 키웠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육군을 키우고 일본 자위대에서는 육군을 못 키우게 했어요. 육군을 못 키우게 했어요. 그 대신에 일본 자위대는 해상자위대, 그 다음에 일본 공군하고 해상자위대만 키웠지 육군은 못 키우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쪽 동북아시아에서 사건이 났을 때 육군은 어느 나라의 육군을 활용하느냐? 대한민국 육군을 활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은 엄청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여태까지. 훈련도 시켜오고, 팀 스프리트 훈련부터 여러분 여러 가지 옛날 거지만 팀 스프리트. 요즘에 하는 건 이름까지 다 잊어먹었어. 하도 안 하다 보니까 뭐였더라? 훈련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한민국 군대가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렸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대만, 근데 이게 실수로 이렇게 됐다면 제가 걱정을 안 합니다. 실수를.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2000년도부터, 그 전부터겠죠. 2000년도부터 고의적인 실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도. 그럼 2000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21년도인데 적어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지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지 이론. 슬슬 살금살금 한 군데 한 군데씩 장악해 나가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최순실 농단 사건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이 아니에요. 세월호 사건은 절대 아니에요. 뭐 때문이냐? 국정교과서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진지 이론에 따라서 빨갱이들이 하나하나씩 차지해가는 이 영역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손을 썼던 게 정교조를 손보기 이전에 교과서, 역사 왜곡,
특히 근대사, 현대사에 대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지식인들이 봤을 때 스스로 자기가 난 지식인이고 되게 아는 게 많고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박정희 박정희의 딸인 무슨 박근혜가 무슨 새로 교과서를 갖다가 통일시켜서 국정교과서 만들어 이게 전체주의지 이거야말로 빨갱이지 하면서 근데 사실은 걱정을 내심 걱정했던 거예요. 뭐냐? 자기네들이 이루어놨던 30년 그러니까 몇 년간의 그 진지를 차지하는 그 우파 보수의 진지를 찬탈하는 그 과정에 엄청난 방해막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월호에는 어떤 식의 이유를 붙이실 수 있었겠죠. 근데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돌죠. 방송에서 어떻게 됐던 방송이 나왔어요? 전원 구조됐다는 방송이 나왔다. 그렇죠? 전원 구조되었다는 방송이 나왔었다 하는 게 지금 핵심 그게 되고 있는데 그거 잘 파고두셔야 돼요. 기억해 두세요. 전원 구조됐다는 방송이 나왔었다. 조치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내가 이거 잘못 얘기했다. 이거는 지금 잘못 얘기했다가는 제가 진짜 잡혀갈 수도 있어서 얘기는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 유튜브 찾아보시면 그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 당선이 아주 매우 긍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진짜 새롭고 환기가 되고 하는 거예요. 상당한 위력과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이제 된다 이거죠. 뭐냐면 이제 당혹시켰어. 항상 그 어떤 젊은 힘과 어떤 틀딱 하면서 태극기 할배 그런 식으로 이 나이 드신 분 연장자 연로자 노인분들을 격화시키고 치매 걸렸으니까 몇 살 이상은 노인들은 정동영이가 그랬죠. 정동영이가 아나운서 노인들은 투표하러 나오지 마라. 그런 쌍스러운 얘기를 하던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던 인간들이 젊은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딱 되니까 엄청나게 당황한 거야.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런데 문제가 어딨냐면요. 우리 이준석 군이 잘해요. 잘하는데 근데 정치는요. 말이나 쇼와 보여주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이제 백백 차고 자전거 따릉이 타고 우리나라 최대의 변방인 전라도까지 가서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열심히 읍소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추수리처럼 모든 사람들 인사를 해서 다니고 잘 보이고 다닌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 지금 변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준석 군의 사고 방식이에요. 뭐냐? 청와대로 가는 버스편이 지금 국회로 올 때 저 지금 461번인가 타고 오고 또 있어요. 153번 버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청와대로 가는 버스가 번호 2번 버스 한 대뿐이냐고요. 자기네 것 안 타면 안 된대. 정시되면 출발한대. 근데 출발하는데 누군가 태우고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김현우 선생님.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거 어디로 갈 거냐가 아니에요. 이거는 좀 윤석열 총장님이나 최재형 감사원장님이나 또 다른 그 외부에 있는 또 우리 홍준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편하게 같이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자꾸 여기로 안 들어오면 끝이 안 들어오면 끝이 자꾸 시간 제한 두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왜냐 갈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우리가 대통령 후보감으로 제가 저번에 뽑아봤죠. 진짜 투쟁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좀 키워줘야 돼. 그 다음에 윤석열 씨가 안 되면 최재형 씨가 받쳐주고 또 누가 안 되면 누가 받쳐주고 하는 이러한 참 멋있는 단합된 세력을 우리가 과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과시는커녕 빨리 안 오면 먼저 떠난다? 그러니까 갈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왜 45인승 버스가 필요하냐고요? 아깝게. 45인승 버스 대절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정시에 니 떠나면 니나 떠나라 이거지. 내 얘기는 각자 갈 사람들은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12인승 본고 정도면 우리 우파 야권 대선 후보들 다 탈 수 있어요. 12인승 본고 버스 대절해서 가면 돼. 왜 45인승 버스를 갖다 놓고 몇 시 알으면 떠난다. 이거 오만방자한 사상, 이건 오만방자한 이 생각이에요. 당 대표가 말이죠. 당 대표가 2021년도 6월 20일 오늘입니다. 6월 20일 오늘 할 일은 무엇이냐? 호용과 융화예요. 호용과 융화. 국민의힘의 정규 부대, 국민의힘당의 정규 군대는 죄송합니다. 국민의 후보 여러분 꼭 그런 뜻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시고 지지하는 당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당이 국민의힘의 당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철수 후보가 있는 당도 제가 어느 정도 지지를 합니다. 근데 또 여러 당 다 지지합니다. 하는데 국민의힘의 정규 군대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전투 능력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출중한 장군들 또 병사들 군인들과 전투 경험이 탁월한 그러한 예비역들과 국민들과 소년병들 전부 다 국민의힘 밖에서 싸웠던 우리 의병들이에요. 의병들. 우리 의병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니 옛날에 임진왜란 때 참 그런 거 많았어요. 임진왜란 때 선조 밑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군대로 안 치겠다. 생각 안 하겠다. 나라 지키러 기껏 외놈들하고 일본 놈들하고 싸워서 나라를 지켰는데 나중에 무슨 역정몰이 당하고 못 당하고 한국 역사책 보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아직 의병이 있어요. 우리가 의병이에요.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 의병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태극기 부대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요즘 슬슬 나오대. 같이 포용해야 된다. 말로만 하지 말라 얘 얘기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원해 주겠다? 들어와라. 니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저거 하니까 나한테 돌아와서 내 밑에서 일해라 하는 거랑 똑같잖아. 기분 나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기특하고 참 총명하고 총총한 우리 이준석 당대표지만 저는 이런 말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이 마음에 걸려요. 이게 2021년 6월 17일 조선일보에서 인터뷰에서 우리 이준석 그 당대표가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는 말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예술이다. 정치는 말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예술이다. 모르겠어요. 사실 말을 해서 어떤 명령이나 설득을 해서 우리가 도와달라는 어떤 청원을 하고 여러분들이 부탁을 하고 아니면 명령사가 나와서 멋있게 강연을 해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세워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말이 위력이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말이 위력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 말이 이 힘을 극대화시키는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자체는 이 정치라는 것에 3분의 1도 그 역할을 그 의미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 기술로서 어떤 이 사람을 대하는 군중 심리의 기술로서는 가장 하급, 가장 낮은 급수의 기술일 뿐이에요. 게다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여기서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정치에는 말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예술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오바마라 그래요. 버락 오바마 미국에. 여러분 버락 오바마를 믿습니까? 저는 버락 오바마를 가장 미국에서 역대로 가장 티미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로 보고 흑인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을 갖다가 인터뷰에서 인용을 했다는 건 참 웃기고요. 그 다음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상당히 극적이었고 충격을 멋있는 말을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멋있는 말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초반기에는 이 종북 빨갱이들한테 많이 놀아놨지만은 말년에 가서는 좀 국제적 현실하고 국가적 현실하고 국민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양반이 부인하고 장인이 저거잖아요. 빨갱이잖아요. 빨갱이고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 무슨 일 했어요? 장님인데 그 사람들 손 만져보고 얘는 저 노동자 아니니까 손이 부드러우니까 얘는 죽여. 얘는 손이 거치니까 살려. 막 그런 것을 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참 이 연자법 없어지긴 없어졌죠. 근데 그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심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상의 연자법 얘기인데 뭐 빨갱이로 몰고 뭘로 몰고 친일파로 몰고 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건데 야 진짜 내 부인이 불쌍한데 어떡하냐. 내 부인이 끝까지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느냐. 좀 이런 것 좀 이해해 달라고 멋있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 연자법에 대한 얘기,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갖다가 이 인터뷰에서 이준석 군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데 지금 유승민 얘기는 안 나왔죠. 지금 아직 시간이 다 돼가네요. 유승민 씨도 말이죠. 상당히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약 15년 그 텃세 세다는 대구에서 제가 제2의 고향입니다. 대구에서 그 젊은 시절을 육군 대위를 전역하고 바로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에서 15년간을 대구에서 근무를 했고 대구에서 활동을 했고 대구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아직도 대구에 저의 친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대구랑 이 친인척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대구가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대구에 있었을 때 옛날 얘기죠. 있었을 때 유승민이라는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 있다. 아주 똑똑하고 뛰어나다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졌었어요. 단지 아쉬웠던 거는 이름이 그 당시에도 그 유심이라는 애가 자꾸 주접을 떨고 막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야 얘기 좀 들어봐. 있잖아 유수 누구 얘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유 지겨워 무슨 또 뭐 유시민 얘기를 왜 아니 유시민 얘기가 아니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있대야.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한데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정치를 잘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클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쉬운 얘기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잃어버린 5년 2016년 12월 3일에 잃어버린 5년을 개시시킨 사람, 시작시킨 사람 김무성.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은 따라간 유승민. 그 다음에 이 오늘 나오는 이준석 씨. 이준석 씨 20대 때 누가 키웠어요? 20대 때 박근혜 대통령이 픽업해서 키웠어요.
진짜 너무 준석이는 너무 머리를 쓰는 것 같아. 그냥 과감하게 얘기해도 돼요.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이준석이가 직접 찾아가길 바라요. 교도소로 찾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각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마디. 그리고요.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사실 저 자신도 박근혜 대통령이 완벽한 대통령감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완벽한 대통령감이 아니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 또 대통령 시절에 이룩하신 업적들이 없어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일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국제적으로, 국방상, 외교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진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진짜 자기를 바친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 종북 좌파들의 공격을 집단으로 받고 이 사람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자기네가 자리를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속아 넘어갔냐 이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 잃어버린 5년을 지금까지 5년을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죄를 하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자기네 여기로 들어오라고 나오란 말이에요. 나와서 빅텐트는 바깥에 치자는 거예요. 크게, 아주 크게, 아주 크게. 이 만만한 대상인 줄 알아요? 이 문재인 도당의 이 30년 동안의 이 고지를 점령해서 얘네들이 곱게 내놓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감으로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 적들, 종북 좌파들이 뚝 던져놓은 돌멩이 하나에 돌멩이건 뭐 쓰레기건 아무튼 뭐든 코딱지건 가래건 그거 하나 좀 딱 새누리당에다가 딱 뱉어놨더니 완전히 이 안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야. 부글부글 끓으면서 무슨 무슨 자연 발화야 뭐야. 왜 개판이 돼? 그러니까 적들이 던진 종북 좌파들이 던진 짱돌 하나에 그냥 당이 정부가 아주 개판이 되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은 뭐냐면 그거 하나에 자신의 지휘력을 상실하고 부하들이 다 배신하고 사분 오열되고 속아 넘어가고 심지어는 자기가 자식처럼 키워준 젊은이마저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배신하고 도망해서 아직도 반성의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게 만들어놨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참으로 무능력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이죠. 애써서 불쌍하다고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지만 결론은 말이죠. 조직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자기 사람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배신당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얘기 의미를 잘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조직관리 잘못하고 무능력하게 물러나고
이 비참한 꼴이 돼버린 잘못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후보는요, 의병이라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함께 합쳐서 진짜 나라 잃는 서로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그냥 그대로 일제시대에서 고로 연방국가로 변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